편안한 연휴 보내고 계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아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하기 위해서 특별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전북은 어떤 변화의 길목에 서 있는지,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산업 지형 속에서 전북은 과연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요?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특집 대담 전북 희망의 길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에도 장관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민심 살피시느라 애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고향에 계신 도민분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모처럼 긴 연휴죠.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7일간 연휴가 되고 10일 금요일 날을 또 하루 건너뛰면 열흘까지도 아마 이어지는 휴가, 예, 긴 추석 연휴인데요. 고향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조상묘소에 성묘도 하고 친지들과 만나고 휴식도 갖고, 또 전북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모두 건강과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예. 장관님 순창, 전주, 전북하면 고향인데 통일부 장관 자리는 20년 만에 다시 앉게 됐는데 고향 친정집 같은 기분으로 가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인데요. 예, 독일은 20년 만에 통일로 갔어요. 정상회담 1970년에 하고 예. 90년에 통일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제가 장관한 지가 20년 전에 개성공단을 그때 열었고 금강산 관광을 200만 그렇죠. 명이 다녀오고 뭐 그랬는데, 예, 지금은 남북 관계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어제도 그 독일 통일의 날 기념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독일이 부러운 게 정책의 일관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독일은 1982년에 보수당 정권 콜 수상이 집권하면서 그 전에 3인당 브란트 총리가 했던 동방정책, 독일판 햇볕 정책이죠. 예, 이것을 반대했지만 그러나 교류협력 정책을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것이 통일로 간 반면에 우리는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금강산 관광 중단시켜 버렸죠. 예, 그때 나중에 가려다가 지금 금강산 못 간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해 버렸죠.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기초를 파괴해 버렸죠. 남북 관계의 신뢰를. 예. 이런 정책의 이념화, 그렇죠. 일관성을 유지 못한 것이 너무 뼈아픕니다. 예.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자주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1970년대 독일의 대전환, 그리고 90년대 통일, 그리고 일관된 정책,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러움이랄까요? 아쉬운 대목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장관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전북은 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정치적 르네상스다. 우리 정동영 장관님 칭찬이 곳곳에서 자자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실감하십니까? 전에보단 많이 좀 온도가 좀 예. 이런 분이 다시 대통령이 도전한다면 우리 전북에서도 희망이 있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아무튼 일을 참 너무 잘하시고, 최근에 우리 KBS 공개홀에서 저와 함께 대기업들 또 총장, 그 AI에 관련된 교수들 모시고 대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방송인으로서 참 뿌듯한 어떤 방송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감사합니다. 피지컬 AI와 같은 대국가적 전략 산업을 우리 전북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도 정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큰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셔도 참 잘하셨다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도민들께서 이제 평가하시는 부분은 이제 희망을 봤다는 거죠. 예, 사실 좀 답답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답답하고, 우리가 이제 새만금을 구세주처럼 외친 지가 30년인데 예, 아직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거기서 일자리나 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또 30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
어디선가 기댈 곳이 있어야 하고 희망을 찾아야 하는데 정동영이가 가져왔다는 피지컬 AI가 이게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도민들께서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거대한 전환이거든요. 예. AI 대전환. 그 AI 대전환의 핵심이 피지컬 AI의 전환입니다. 예. 근데 피지컬 AI의 대한민국의 수도, 대한민국의 메카를 전북이 선점했다는 것. 그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예. 도민들에게 충분히 도민들께서 희망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을 알듯이 이제 피지컬 AI 하면 이제 전북을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곧 다가올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장관님 후배 정치인들이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함께 힘을 얻고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뭐 김현덕 국토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또 우리 국회에는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후배 정치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여당 정권으로서 정당으로서 요즘 그래도 일할 맛 나시고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도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 추석을 맞아서 더욱더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도민들께서 앞장서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피지컬 AI 거점도 가능했던 거지요. 예. 사실 이것을 시도한 것은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 때 이걸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계엄령 때문에 무산됐고 그 이후에도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 시절에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해 보려다가 예. 좌절했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만에 이제 정말로 도민들의 힘으로 민주시민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목표로 이제 피지컬 AI가 등장하게 된 거지요.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728조를 의결하면서 그 배포한 예산 자료 62페이지짜리의 첫 페이지 1페이지가 AI 3강 국가 대한민국이고 그 첫 줄이 피지컬 AI로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정부는 5년 동안 여기에 승부를 걸은 거거든요. 예. 피지컬 AI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피지컬 AI 세계 1등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인데 예. 우리가 1등을 하려면 전라북도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전북이 이제 피지컬 AI를 잠깐 설명드리면 챗GPT 생성형 AI 쓰시는 분 많은데 예.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기혁명이 왔을 때 전기땀 하고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전기를 통해서 냉장고, 세탁기, 테레비 문명이 생겼잖아요. 문명. 예. 말하자면 AI에서 우리가 챗GPT 쓰는 거는 전기를 발명해서 그 전구에 불 들어온 거 똑같아요. 이게 AI를 가지고 이제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뿐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 자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피지컬 AI의 세상인데 대한민국이 그 1등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가 1등할 수 있는 거죠. 예. 문명의 발전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인간에게 또 이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흘러가는 문명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선점하고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받을 만한 대목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빠져버리면라고 하면 우린 산업혁명 시절에 공장, 제철소, 자동차 공장, 그렇죠. 조선소, 기계산업, 전자 등등 전부 동쪽 한반도의 동남 해안에 다 집중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정보화 혁명, 반도체 혁명 이 과정에서 전부 수도권에 집중했고 우리는 두 번의 이 문명의 전환에서 아무런 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오로지 새만금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이제 산업화 정보화부터 더 큰 변혁의 물결, 혁명의 물결인 AI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중심에 섰다는 것 자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예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가?
이 예산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8.1%, 우리 전북은 4.3% 증가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가? 우리 전북에는 이러한 국책 사업 또 새로운 국책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것인가? 이런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시혜가 아니라 자강, 자구, 자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총력 대응을 해서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작년에 있는 예산에 4% 더해서 몇 퍼센트 더해서 올해 예산 확보가 아니라 좀 더 도전적, 공세적, 공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완주 전주 통합 문제만 해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극적 수세적 그 코앞에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고 마침 어제 이제 윤호중 장관 행안부 장관이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아마 10월 말쯤 투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어허. 이 기세를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 이걸 3특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중심을 만들어야 태풍도 중심이 있어야 위력이 있잖아요. 전라북도는 중심이 미약합니다. 예. 네, 완주 전주가 되면은 완전해집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중심이 생기고 피지컬 AI의 수도가 되고 이러면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예산 확보 노력과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전주 완주 이야기 한 번 더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자회담 이렇게 우리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가? 원팀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일관된 방향은 서로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이 타협점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대목 속에서 우리 정치권의 노력을 좀 더 주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두 분입니다. 안호영 의원과 유희태 군수 두 분인데요. 그동안 꾸준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왔습니다. 예. 그 결과 어쨌든 이제 투표는 하게 되는데 저는 정말 두 분 지도자가 결단을 통해서 완주만 생각하지 말고 전주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통 크게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주 완주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의 피지컬 AI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IT 강국으로 만들었고 손정희 회장과의 만남에서 전 국민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T 전국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AI, 생성형 AI에서 끝판왕인 피지컬 AI로 가고 있는데 그 전환점 속에서 우리 전북이 선도하고 있고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그 중심에 함께해야 되고 언론도 함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른 이야기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시동 걸었고 IMF를 극복했지만 역사는 정보화 시대를 열었다는 걸 더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당선되자마자 그 IMF 위기 속에서 외국 손님을 첫 번째로 모신 분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었는데요. 앉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에서 뒤졌는데 정보화에서 앞서가려면 어떤 국가적 전략이 필요합니까? 조언을 듣고 싶어 모셨습니다. 이랬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손정희 회장이 말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정보화에서 앞서가려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처럼 사실 AI에서 전라북도가 그 피지컬 AI의 메카가 되고 수도가 되려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른 어떤 지역 분들보다 AI에 친숙해야 합니다. 예. 챗 GPT에 친숙해야 하고 AI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각 시군 단위로 해서 AI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도민들께서도
AI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전라북도가 산업화 정보화에서 소외됐다가 AI 전환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 경쟁력이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예. 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국가의 미래 전략 그리고 지역과의 안배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인가, 이게 이제 지역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인데, 말로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인데 이 5극 3특 말씀하신 대로 강원 또 제주 전북은 3특입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특이면 좋겠습니다만 여전히 피부로 체감하는 데는 조금은 그 특별하지 않은, 특별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북은 이 국가의 전형 속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도민의 모든 역량을 저는 한 곳에 쏟아 부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게 피지컬 AI라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 아이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중심에 우뚝 서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네이버, 제가 지난주에 현대차인 정의선 회장과 1시간 반 만나서 예. 근데 그분은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깊은 토론을 했고 현대차가 여기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네이버 대표를 만나서 이제 네이버는 로봇을 지금 실험실을 또 설치하게 될 겁니다. 전북에요. 또 SKT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 성공한 5년 만에 MIT 박사 출신인데 5년 만에 2조짜리 기업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전라북도에다가 지금 명운을 걸었습니다. 예.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완주입니다. 완주인데 만일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된다면 김제가 지금 경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완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전제로 해서 완주에 간 것이고요. 예. 완주를 피지컬 AI의 메카로 만든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고 그거에 전주 완주 통합까지 이어진다면 시너지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예. 완주 통합이 실패한다면 굳이 완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5극 3특에서 특이라고 했을 때는 좀 특별한 의미가 붙어 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기회를 피지컬 AI를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피지컬 AI 외에 우리 전북은 아무래도 농생명 산업 수도에 기치를 걸고 있고 역시 농업이나 생명과학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발전, 이러한 핵심 사업들을 방향으로 해서 균형 발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지방 분권 속에서의 전북의 특별한 자치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대목도 강조하고 계시죠? 예. 신재생 에너지는 이 AI와 연결이 됩니다. AI는 지금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를 저 수도권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송전선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2개를 지나는데 굳이 예. 그 지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쓰면 됩니다. 영광의 발전과 그리고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을 활용하면 전라북도가 새로운 산업의 중심으로 AI 시대에 거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열풍입니다. 그 속에 핵심이 또 음식이잖아요. K푸드. 예.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미식 관광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메카, 한국을 찾는 현재는 뭐 한 1,500만, 2,000만 되지만 앞으로 5천만, 6천만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고 또 국내 5천만 명의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전북을 미식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 국민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입니다. 장관님께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AI를 다루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도민들을 이끌 리더를 잘 뽑아야 하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벌써 9번째 이제 주민의 손으로 자치단체장을 뽑게 되는 선거인데 중요한 건 민주당의 일당 독주 체제 속에서 경쟁 없는 이 선거, 그리고 준비 안 된 이 후보자들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어떤 조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는요. 공이 붙어 있잖아요. 공. 예. 공직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이 아니고요. 공과 사는 충돌합니다. 근데 최소한 공이 51%는 돼야 합니다. 근데 사가 앞서면 그것은 뽑아준 국민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위로는 대통령부터 뭐 기초의원까지 다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감옥에 간 대통령은 대개 공보다는 사가 앞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의식이 투철을 한가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자,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꼴찌로 전락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각 지역에서 이 현상 타파를 위해서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변경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두 가지 기준이고 그런 인물들이 많이 단체장에도 또 의원에도 포진하기를 바랍니다. 예. 공적인 인식과 비전을 내세울 수 있는 후보, 결국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해야 될 두 가지가 인사와 공사인데 역시 공적인 영역에서의 철학이 없으면 안 된다, 흔들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이 전북도당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뭐 조국 혁신당에서 정치학교를 통해서 후보군들을 길러내고 양성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 치열한 경선을 뚫고 나면 당선이다. 이런 등식화를 이제 없애고 제대로 된 후보를 길러내기 위한 과정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선 전에 일단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평가 시스템이 도당과 중앙당에 갖춰져 있을 터인데요. 지난 4년 동안 의원은 의원대로,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본인들이 공약한 것도 있고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리는 없었는지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엄정하게 평가해서 걸러낼 사람들은 걸러내고 그리고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해서 경선에 자격이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로 민주당 경선을 치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예산 정국입니다. 우리 전북 참 아쉬움이 많고 여전히 평균 증가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10조 원의 목표를 걸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사업으로서 국회 심의 단계를 넘을 것인가, 어떤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조건은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사실 가장 힘이 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장인데 그렇죠. 한병도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이 지역구 의원이 예산위원장 맡은 게 이제 제 기억에는 처음 아닌가요? 옛날에 있었던가 싶은데요. 그래서 전북의 필수 예산은 반드시 챙길 거고요. 제가 우리 한 의원 만날 때마다 한 의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피지컬 AI. 그냥 늘 반사작용으로 나오는 얘기가 피지컬 AI 얘기하는데요. 피지컬 AI 예산 1,500억 원 뭐 제대로 확보될 거고 다른 그 지역 현안 사업들도 뭐 그런 대로 잘 관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남원에서 제2경찰학교 유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북 의원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에 비해서도 이 지리적 조건이나 여러 예산 측면에서의 감소 절약 뭐 이런 부분들이 우위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력을 좀 동원해 주시고요. 그 김관영 지사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차전이 국가 산단 지정되고 계속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피지컬 AI가 합류한다면 역시 그동안 우리가 새만금 35살 나이에 새만금만 늘 우리 희망의 고문으로 삼았던 이 국가사업 이외에도 다른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말씀하신 SKT나 네이버나 현대차나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실증화 다 사업단지 이외에도 함께 합류할 수 있는 전북의 터를 같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전북 피지컬 AI 선도 사업은 이제 카이스트 전북대학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현대 SKT 또 네이버 리벨리온이 이제 중심축을 이루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개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지역의 중소기업이 한 60여 군데 넘게 여기에 좀 참여 의사를 밝혀왔는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AI 전환을 원하는 수십만 개의 제조기업은 다 전북의 테스트베드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북을 안에 AI 전환의 거점 생태계, 예. 중요한 게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지, 무슨 단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조 강국으로서 다시 예. 생산성이라든지 그 품질 경쟁력 이런 것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전주완주의 통합의 행정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바로 이곳에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인재와 전략과 데이터 센터 아마 이런 3요소를 갖추게 되면 앞으로 산업화에서 뒤처진 우리 전북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선도하고 우위에 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앞으로의 역할도 좀 우리 도민들께 해주시죠. 예, 지금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중로 정상이 천안문의 막루에 섰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집권 이후 가장 전략적 지위가 격상된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연말까지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 하는 의지를 표명했고 또 북은 지금 외무상이죠. 예. 최선희를 북경에 보내고 외무상 부상은 뉴욕에 보내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째 남북관계는 완전한 단절, 완벽한 절단 상태인데요. 이것을 복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남북 교류와 대화의 복원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는 것과 비핵화라는 대단히 지난한 과제와 마주서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 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에도 큰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많은 조언해 주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서도 이 남북관계의 해소에 대해서 일관된 목소리로 좀 이 정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전주병 오선 의원이면서 현재는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장관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찾은 분들 또 고향에서 우리 전북의 버팀목이 되시는 우리 도민들 이제 전북이 단순히 정치의 어떤 르네상스라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하나 실속을 차려갈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 실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내서 우리 새롭게 발전하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모습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한 대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